안녕하세요. 442 사람 사는 이야기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조론 하던데 이런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정해진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학업을 마치는 것이 졸업인데 백년가약을 맺고 결혼한 사람들이 어느새 그 약속을 깨버리고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남았을 법한 상태로 혼인을 마치는 것의 개념으로 바로 조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최근에 배우 백일섭 씨와 소설가 이회수 씨가 조론을 선언하였죠. 이들만 보더라도 조론이 어떤 의미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까 싶네요.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개념이 조론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조론에 대해서 그건 결국 별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법도 하겠죠. 별거 같은 경우는 사이가 좋지 않을 때로서 부부간의 감정도 서로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져 버려서 자연스레 몸도 마음도 멀어진 게 별거고요. 조론은 각자의 삶을 인정하되 혼인 상태는 유지하는 것이란 데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즉, 조론에 있어서 별거와의 다른 점은 부부나 부모로서의 책임을 요하는 일에는 여전히 충실하다는 것이에요. 조론이란 어떻게 보면 배우자에 대해서 멀리하고 싶지만 그 이면에서는 또 가정의 큰 틀에서는 각자의 역할에 그 책임감을 다하고자 하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서로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조론이라면 그 끝이 서로가 깨끗이 디 엔드 하겠지만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요구한 조론이라면 뭔지 기분이 결코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정말 더러운 기분이 드는 게 완전 불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일방적으로 조론을 원하던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 남편에 대해서 느낀 배신감으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저는 결국에는 그런 남편을 상대로 역공에 성공하였죠. 조론 요구하는 남편이 역관광을 당하도록 남편의 요구에 승낙하되 조건을 달아서 한 방 먹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결혼 18년 차로 조론녀가 된 47살의 강유나라고 합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 연상이고요. 지역에서 꽤 오래된 순댓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이쪽 일을 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는데 아버님께서 30년간 운영해 오면서 소문난 음식점을 아버님께서 편찮아지셨을 때 마침 회사를 때려친 남편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 후로 15년간 영업해 오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6년이 지났고요. 아버님 돌아가신 후 많이 외로워하시던 시어머니도 2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언제나 일만 했어요. 회사를 다닐 땐 그래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가정에 충실했는데 식당 일을 하면서부터는 새벽에도 나가고 낮에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가기도 하고 집안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어졌죠.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들도 크면서 아빠를 찾지 않으니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이젠 남편이 집에 없는 게 오히려 편하기도 하니까요. 저에겐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과 중학생인 딸 이렇게 두 자녀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를 많이 찾았는데 사춘기를 보내고 난 지금은 아빠가 들어오면 성적 확인이나 하고 공부 이야기만 하니 아이들도 아빠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보여요. 성격들이 무뚝뚝해서 아빠와 아이들 간의 대화도 별로 없고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예전에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고교 동창 친구의 사촌 오빠였죠. 즉, 친구가 사촌 시누이가 된 상황이었어요. 전 남편과 연결해준 그 고등학교 친구랑 가까이 살다 보니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친구와 친하게 지냈어요. 그 당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27살 전후로 다들 시집가던 분위기였는데 저는 그보다 조금 늦은 29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가 친정에 왔다가 저랑 마주치면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제 남편을 친구가 소개해 준 거였죠. 친구 부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저는 남편과 그렇게 다정한 연인이 되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늦은 나이도 아니었지만 그때는 친구들이 다들 시집가서 그런지 저도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 또한 이미 나이가 많았던지라 우리의 결혼은 당연하다는 듯이 척척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7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까지 갔어요. 주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저더러 너무 빨리 결혼하는 것 아니냐면서 결혼에 성급한 저희 부부에 대해 주위에서 불안해 보였는지 걱정하였죠. 그런 주변의 우려에도 전 3개월 만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였고 이로 인해 유치원을 그만뒀어요. 집안 살림이며 애들이며 신경 쓸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야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 유치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는 전 상당히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전 1인 3역의 인생살이를 하였으니까요. 우선 첫 번째 역으로는 가게 일로 항상 바깥에 나가 있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독박 육아로 지내왔습니다. 친정은 멀었고 시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죠. 지금이야 도우미를 쓰는 것이 크게 눈치 보일 일도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눈치 보였어요. 첫째 없고 둘째까지 독박 육아로 남은 건 아픈 몸뚱이 뿐이에요. 그렇게 중고생이 될 때까지 참 힘들고 외롭고 아프게 지내온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 역으로는 7년간 암투병 하시는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제가 도맡아서 쭉 해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역으로는 저희 가족이랑 같이 집에서 사는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았고요. 누군가는 아이 둘 키운 게 그리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이 둘에 아프신 시부모님 두 분까지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나 혼자의 몸으로 1인 3역의 역할을 전담하다 보니까 저는 몸이 나만하질 않았지만 그렇게 힘들어도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꾹 참고 지내왔어요. 참고로 제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병석에 누운 시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둘째 아이가 고작 2살이었으니까 전 어린 아이들 돌보랴, 시아버지 병수 받들랴, 시어머니 모시랴 그야말로 세 가지 역할을 모두 다 해낸 원더우먼 같은 삶이었어요. 이 많은 역할을 제가 맡을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사정이 있었어요. 제 남편에게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다지만 시동생은 결혼해서 외국에 살고 있던 상황이어서 시부모님 돌볼 여건이 되지 않았고요. 시누이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긴 했지만 부모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없는 자식 같았으니까요. 병원비는 꼬박꼬박 보내준다고 하지만 간병인을 쓴다고는 하지만 가족 중에 오가면서 간병해주고 신경 쓰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네요. 그런데 저에겐 아직 어린애들을 대신 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2살 아들은 업고 다니고 5살 큰애는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맡기고 다녔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전 시아버지 간병을 하였고요. 저의 그 당시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이 나게 후다닥 서둘러서 저는 시어머니, 남편, 아이들 식사를 챙겼어요. 그리고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쭉 시아버지를 간병하였어요. 저녁에는 집에 가서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을 다 하고 나니까 하루 끝에는 녹초가 된 몸이 되어서 깊게 골아떨어지는 그러한 생활을 무려 7년을 해내야만 했어요. 전 7년간의 시아버지 병간호 기간 동안에 남편과 시누이한테 하소연을 해보기도 했지만 모두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듯 말하며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언제는 제가 시누이한테 사실 저 혼자 아버님 돌보는 게 너무 힘에 부쳐요. 남편은 그런 제 맘도 잘 몰라주네요. 라고 말하자 시누이는 대뜸 저한테 요즘 같은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다들 자기 가는 게 제일 힘들다 하는데 돈 버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따뜻한 공감을 해주긴커녕 자기도 오빠도 돈 버느라 고생한다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 역시나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 기대한 내가 바보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전 시누이한테 이해받지도 못했고 남편한테도 하소연해보았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저의 얘기를 들어주길 회피하기만 할 뿐이더라고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을 헤아려주면 힘이라도 날 텐데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제 입장과 제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풀이 죽어 힘이 나질 않더라고요. 하루는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남편의 사촌 시누이인 제 친구에게 제 힘들고 외로운 결혼 생활에 대해 하소연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남편과 결혼 전까지만 해도 항상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던 친구였고 결혼한 이후 신혼 때만 해도 같이 남편 흉도 봐주면서 제 가려운 속을 긁어주던 친구였건만
결혼 이후로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제는 친구보다는 시누이의 모습으로 어느새 변해버린 듯하였어요. 이제는 제가 연락해 남편이나 시댁에 대한 힘들어함과 불만을 이야기할 때면 그 친구는 귀찮고 성가시단 식으로 방관하기 시작하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전부터 그 친구는 제가 남편에 대해 흉본거며 하소연했던 걸 전부 다 제 남편에게 일러 바쳤더라고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니까 남편이 왜 이리 결혼 후부터 성격이 무뚝뚝해지고 차가워지고 무관심하면서도 기계적으로 변해버렸는지 어쩌면 이런 부분도 그 원인이 되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은 저의 속마음을 들어주거나 이해해 주려는 노력은 아예 보이질 않았으니까 전 그런 남편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썩을 대로 썩어버린 제 고통의 나날 속에서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더라고요. 저의 두 아이들은 중학생,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그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늘 그래왔듯이 상황에 이끌려서 항상 그랬듯이 혼자 대신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래서인지 전 단 한 번도 집에서 편히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들이 커지면서 조금은 편해졌고 4년 뒤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 오랜 시간 고생해왔던 인생에서 탈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였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게 저에겐 생활의 안정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단 말은 결코 저에게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고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2년 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와 저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여보, 우리 결혼하자. 남편이 결혼이라는 것을 저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마치 선포라도 하듯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감정 없는 그 한마디에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은 여보, 그동안 고생했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병간호를 이렇게 열심히 오랜 세월 동안 하고 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도 전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 저에게 차갑게 던진 남편의 한마디는 감사가 아닌 조론이라니요.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 이제 좀 살만한 듯 하였건만 이제는 온전히 내 아이들과 남편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건만 남편은 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 마음을 입장을 헤아려 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막말로 저는 결혼 이후로 임신하고 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서 그간 시아버지 병간호며 시어머니도 모시며 애들도 잘 돌보면서 저의 사회적인 경력은 모두 날려버리고서 오로지 아이들과 시부모와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지 않고 저만을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살아왔다면 지금 남편의 이 결혼 선언에 대해서도 콧방귀를 낄 수 있었을 테죠.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온 내 공에 대해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왔었던 사실이 전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 저의 상한 기분을 몰라주고 되려 남편은 자신의 이기적인 입장만을 주장하였어요. 그 뒤 남편은 저에게 결혼에 대해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아, 이제 내가 번 돈은 내가 마음껏 쓰면서 살고 싶다. 그러니 이제 내가 번 돈으로 산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 이제 당신도 당신 삶을 살아. 난 내 삶을 살 테니까. 남편이 저에게 결혼이라는 충격을 선사한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저에게 자기가 번 돈으로 산 자신의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저더러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강요질을 하니까 저는 너무 억울한 심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쏘아대듯이 말했어요. 너만 버는 거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시부모님 간병비며 아이들 양육비며 당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내가 돈을 펑펑 써보기나 했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밑으로 돈 들어가는 거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묵묵히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런 일을 나 아니면 누가 우리 집에서 했겠어? 다 내가 했잖아.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당신이 번 돈은 어디로 갔을지 그건 절대 아무도 모르는 문제야. 그동안의 내 내조가 역할이 없었다면 넌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을걸? 당신이 모은 돈이라고? 천만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저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토록 이기적인 남편에 대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한 채 속아왔다는 게
너무 서글펐고 또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열불나는 속에다 남편은 더욱 기름 붓는 말을 저에게 퍼부었어요. 내가 너 없이 왜 이렇게 못 살아? 네가 한 집안일이 뭐 그리 대수라고. 아버지 병간호에도 나랑 동생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보탠 공이 더 컸지. 그 돈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망정, 감히 네가 내 머리 꼭대기로 기어오르려 들어? 이래서 내가 너랑 조론을 생각하는 거라고. 남편은 마치 저의 그동안의 집안일을 해온 것이며 시아버지 병간호며 시어머니를 모신 것까지 싹 다 몰아서 전부 별것 아닌 무의미한 것처럼 여기면서 콧방귀를 뀌는 것에, 그리고 조론까지 뻔뻔하게 요구하는데 전 결국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전 남편에게 따졌어요. 이혼이나 별거는 하지 않은 채로 가정 유지 생활은 그대로 하되 서로에 대한 간섭은 안 하는 것, 그게 조론인데 그런 형태로 하는 건데도 기어이 날 집에서 내쫓겠다고? 이거 완전 단세포네. 당신 조론이 뭔지나 알긴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의 뻔뻔함에 화가 너무 나서 막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내가 여태 고생해왔는데 날 집에서 내쫓다니 그게 말이 돼? 누구 마음대로 본인이 혼자 돈을 벌어서 이렇게 일궜다는 당신의 그 뻔뻔스러운 생각 자체가 정말 최악이야. 남편이 하는 바깥일보다 아내들이 하는 집안일이 훨씬 더 힘든 건데 당신은 그림자 노동이 얼마나 힘들고 우울한 일인지 알기나 하냐고. 내조의 그 가치도 내조의 그 가치도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너의 태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넌 정말 반성해야 돼. 이 단세포 아메바보다 못한 자식아. 저는 남편에게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를 표출하였어요. 그만큼 그동안 고생해온 입장인 만큼 전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대한민국 남자의 망신이자 남편의 사고방식 자체가 정말로 잘못된 초단순한 완전 무식한 거죠. 가정주부의 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월 몇백은 된다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마치 억울한 누명이라도 씌우듯이 덤탱이를 씌워서 이렇게 조론이란 올가미로 저의 목을 조르려고 드니까 전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온 저의 삶 전체가 비참해져 왔어요. 마치 조론이라는 게 위자료도 안 주고 아내를 내쫓는 방법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도 한심하고요. 남편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림 팽개치고서 남편이 가져오는 돈으로 사치를 누리거나 이랬으면 차라리 전 억울하지 않기라도 했을 건데, 전 결혼 생활 18년 동안 두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아픈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다 들었는데도 돈이 있어도 못하는,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일들임에도 그 정도로 저는 애써서 아내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건만 지금까지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맡아 해온 제 공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가라는 남편놈이 전 정말 황당하고 억울해서 환장하겠더라고요.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인 애들과는 상의할 수 없는 문제였기에, 게다가 제 과거 절친이었던 고교 동창 그 친구마저도 저희 고민에 대해 외면하니까 저는 혼자서 끙끙 이 문제로 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주구장창 저에게 조론을 요구했어요. 툭하면 조론, 조론하자 하면서 제 앞에서 혼잣말로 노래를 흥얼거렸으니까요. 전 이에 대해서 애들이라도 다 커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남편은 그런 제 반박을 그대로 받아치더라고요. 우리 애들 다 컸단다. 그러니까 이만 우리 조론하자. 전 그런 남편의 받아침에 남편이 징징대는 이유나 들어보자 싶어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계속 조론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마치 묻길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더라고요. 나도 자유롭게 좀 살자. 요즘 나이 들면 다들 쿨하게 조론하고 산다더만. 조론하면 우리 둘 다 서로 각자 맘대로 살아도 되잖아. 난 당신한테 돈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도 되고 집구석에 들어와서 이 꼴 저 꼴 안 봐도 되고. 그니까 제발 좀 나랑 조론하자. 저는 남편의 그런 속생각을 다 알고 나게 되자 더 이상 이런 남편에 대해 미련을 갖는 게 바보 같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전 남편에게 성질을 확 부리면서 고함쳤어요. 그래, 조론하자, 하자고. 저의 성난 고함 소리에 남편은 잘 되었다는 식으로 집을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전 결혼한 후부터는 헛살아왔다는 생각에 빈 껍데기 같아 보이는 제 삶 자체가 너무 허무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갑자기 남편이 이 집을 팔 테니까
저더러 알아서 나가라고 다그치면서 남편이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 집 팔 테니까 당장 나가라. 전 뻔뻔함의 극한의 모습을 보여준 남편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아이들도 학생이고 한참 공부하는데 민감한 시기인데도 지 생각만 하는 남편의 노 대책과 노 배려에 전 참담한 심정과 더불어 분노가 일더라고요.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어요. 아, 내가 왜 이런 인간이랑 결혼한 걸까? 내가 그동안 무슨 삶을 살아온 걸까? 결국 저는 아닌 건 진짜 아니다 해서 남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혼 소송을 위해서 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았어요. 변호사가 저에게 부부간의 4가지 의무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우리 민법에 보면 부부간의 4가지 의무가 있어요. 부양의 의무, 협조, 정조, 동거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유나 씨 남편은 아내에게 부양, 협조, 동거의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부부간의 의무에 대해 설명한 변호사는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남편의 유나 씨에 대한 정조의 의무는 현재 어떤 상태인 건지요? 전 이 질문에 대해 할 말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조론을 요구하던 남편에게 어쩌면 다른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제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줄곧 조론 요구를 했지만 정작 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남편과 합의한 부분이 일절 없어요. 저의 얘기에 변호사는 차분히 정리해 주었어요. 조론의 경우 동거는 안 하겠지만 나머지 3가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조와 동거, 이런 것에 대해 서로 정하기 나름이긴 하죠. 하지만 부양이나 협조의 의무는 꼭 지켜줘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남편은 일방적으로 조론을 요구하면서 집에서 아내를 내쫓으려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조론을 하더라도 부부의 의무는 다 해야만 조론이 성립되는 건데 남편의 주장은 그야말로 완전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남편 말로는 본인이 본인의 돈으로 집이나 재산을 모았다. 본인이 열심히 살았다면서 아내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땡전 한 푼도 못 주겠다는 건 남편의 정말 못된 심보네요.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아내의 내조 덕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변호사는 저의 문제에 대해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할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유나 씨의 경우는 이혼보다는 조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 겁니다. 상속 문제도 그렇고요. 이혼을 하시면 상속권이 없어지지만 조론의 경우 상속이 가능하거든요. 계속 법적인 부부관계니까요. 조론 합의서를 전제하에 남편에게 조론을 제시하는 게 낫겠어요.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조론의 경우에 재산의 일부를 받을 경우라면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론적으로 조건부를 단 조론 합의서로 합의하는 게 나을 거라네요. 조론 합의서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랬어요. 부부간에는 4가지 부양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부양으로는 아내가 아이들과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일시불 혹은 정기적으로 줌으로써 남편이 부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협조로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남편은 아내와 함께 협조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또 정조는 남편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단 혼외자는 안 된다. 그 외적으론 자유다. 마지막으로 동거로는 아내는 남편에게 어디 사는지 물어보지 않기로 한다. 즉 남편의 선택이다. 다만 남편과 아이 아빠로서 집안일에 대해 상의할 수도 있도록 통화는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편 집에 대해서 아내 명의도 공동으로 올리되 양도세는 아내 측에서 낼 것이다. 그리고 생활비도 지급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의 조론 합의서를 저는 다 읽고 나니까 저에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듯이 멋모르고 남편이 조론 요구하며 덤볐다가 되려 남편이 역관광을 당할 거란 생각에 너무 사이다라고 생각하였고 상상만으로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조론 합의서를 보고 난 남편은 이런 거면 이혼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남편의 요란스러운 반응에 전 혀를 차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네 본색이겠지? 저는 변호사가 미리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남편에게 선택지를 주었어요. 너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5대5 그리고 애들 양육비 지급해야 해. 근데 조론하면 생활비를 지급하는데 우리 집에 내 명의를 공동으로 등기에 올리는 데 필요한 양도세는 내가 내겠어. 그러니 당신이 선택해라. 남편은 그렇게 마침내 꼬리를 내렸어요. 제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마냥 호락호락한 줄 알았니?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줄로만 알았다면 천만의 말씀이지. 결국 남편은 제가 제시한 합의서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고 집을 나갔어요. 이렇게 저는 제 인생 최초로 조론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조론을 해보니까 남편 신경 안 쓰고 아이들만 챙기면서 살다 보니 그 또한 그리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조론은 법률 용어는 아니라지만 실무적으로는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어 조론하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하고요. 만약 아내나 남편이 이혼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협의 사항으로 가능하기도 하더라고요. 혹은 이미 부부 사이는 갈라졌지만 막상 이혼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혼 안 하고 살면 계속 싸움을 하기도 그런 경우에도 조론을 권유한다고 하더라고요. 별거를 하면서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이것은 조론의 색다른 장점이지 싶더라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재산을 미리 받거나 생활비를 받아야지만 나중에 후회가 없다고 하네요. 조론은 아직까지 법률상 부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조론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이들을 생각할 때도 당장이야 부모의 따로의 생활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삶을 지켜본 아이들은 그래도 저희 편을 많이 들어주는 터라 좋게 봐주더라고요. 게다가 저의 경우는 일을 관둔 지도 오래되었고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할 만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혼해서 사는 것보다는 계속 경제활동하는 남편이 있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 저와 같은 케이스의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재산을 받고 생활비도 받아야 한다고 저는 꼭 그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조론에 대해 고려 중이거나 조론할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현명하게 후환이 없도록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조론을 꿈꾸는 여러분 모두 똑똑하게 계산해 보시길 바래요. 조론을 저에게 요구하더니 결국 역관광을 당하고만 제 남편을 생각하니까 참 그 꼴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 조론을 하면서 마음의 너그러움이 조금 더 생긴 모양이네요. 못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얻은 깨달음이 컸어요. 남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다가 잘못하면 된통 자기가 오히려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늘 슬기롭고 정당하게 지내야지 그 뒤탈이 없겠죠. 저의 이야기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똑똑하게 실속 챙기는 알차고 활기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